자, 함수 fx가 범위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식으로 표현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이고, 자, 우선 범위가 절대값 x가 3이 되는 x값 기준으로 식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 범위 절대값이 들어간 식을 좀 풀어주면요, 이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의미하고, 절대값 x가 3보다 작은 것은 풀어서 쓰면 x값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은 이 함수 식이 변하는 x값이 3 그리고 마이너스 3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대충 3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그려보면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즉 이 범위에서는 함수 그래프가 정확히 AB 값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y = ax 플러스 b, 즉 1차 함수 모양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3보다 작은 범위, 즉 이 범위에서는 함수 그래프 식을 알 수는 없지만 y = 9-x제곱분의 절대값 x-3의 식을 갖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그래프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래프 전체가 실수 전체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는 일단은 이 점을 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연속이 되게끔 어떻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fx는 두 점에서 연속이라는 건데 일단 x값이 3일 때 연속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식을 각각 얻어내면은 a와 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오면서 이제 두 식을 연립하면은 a와 b의 값을 알 수 있는 그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3일 때 연속, 마이너스 3일 때 연속이라는 것 가지고 a와 b에 관한 관계식 두 가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3에서의 x값이 3일 때의 함수값과 그리고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지금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ax 플러스 b로 동일하니까 사실 함수값과 우극한은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값은 무시하고 여기서 식을 한번 구해보면 어차피 이 두 개는 같을 테니까, 자, 우극한은 x값 3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극한은 3a 플러스 b가 나오고, 좌극한은 식을 적어보면은 이 두 번째 식을 적어야 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좌극한일 때 9-x제곱분의 절대값 x-3이 됩니다. 우변이 이렇게 되고요. 식을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옮겨서 일단 그대로 할게요. 자, 이 식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x가 3보다 3으로 가는 좌극한이라는 말은 일단은 x가 3 근처니까 양수라는 말이죠. 그러면 절대값 x는 그냥 x가 될 테고, 식을 다시 적으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좌극한일 때 이제 분자가 x-3이 되고, 자, 해보면은 0분의 0꼴의 극한이죠. 0분의 0꼴의 극한이라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하면은 x-3이라는 인수가 약분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 식을 얻어내는 과정이나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연속이라는 데서 어떤 관계식을 얻어내는 과정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영상을 멈추시고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고, 쌤이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마저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3으로 갈 때의 어떤 극한, 근데 지금 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식이 동일하니까 이번에는 함수값과 좌극한이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우극한,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 식을 이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을 가져올 겁니다. 좌변 f-3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고, 우변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가는 우극한일 때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3 근처니까 절대값 x가, 그러니까 x가 음수죠. 그래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분모는 아까처럼 똑같이 인수분해 해주면 인수가 약분이 되고, 뭐 아래 위로 마이너스도 약분이 돼서 정리를 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두 관계식을 연립을 하면 a는 0, b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키고, 여기서 많이 봤던 식 모양이 등장하고, 그리고 f-1이 1, f1이 2라는 힌트가 주어지고요. ab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잠깐만 이 단원의 저기 위에 (6번) 문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6번에서도 fx가 이 좌변에 어떤 인수랑 곱해진 형태로 주어진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여기 좌변에 인수로서 fx가 등장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앞에서 풀어봤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으면 좋겠고, 앞에 6번, 7번 모두 어떻게 했냐면 이 식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좌변을 fx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말은 좌변을 fx로 만들려면은 양변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했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 좋겠습니다. 수학에서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더라 하는 거는 그냥 주입식 입시 교육이 아니고요. 정말로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주요하게 쓰이는 하나의 그 인정된,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학 전략입니다.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비슷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했었더라 이런 거를 좀 늘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고, 자, 이렇게 fx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연속이라는 것 또한 쓰일 겁니다. 항상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여기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힌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f-1이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a와 b에 관한 관계식 하나를 뽑아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이 2라는 데에서 또 관계식 하나를 뽑아내서 그 두 식을 연립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f-1이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텐데, 당연히 fx가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f-1이 1이라는 걸 이용할 텐데, 당연히 처음에는 f-1을 구하기 위해서 -1, -1 이렇게 대입을 해보겠죠. 근데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지. 그래서 분자도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뭐 f-1을 바로 얻을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속의 그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구할 수 없는 것을 그 녀석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극한값을 대신 구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f-1 대신에 -1에서의 fx의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1도 왼쪽에 좀 적어줄게요. 그래서 얘를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x가 -1로 가는 극한에다가 fx에 방금 우리가 구해놓은 식을 대입을 해야 되죠. 하는 김에 그러니까 대입을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하니까 이제 x가 -1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걸 관찰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극한에서 0분의 0꼴로 나오는 극한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배웠더라?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분자 분모를 모두 0으로 가게 하는 공통인수를 제거해라 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뭐 지금쯤이면 14번 문제를 풀 정도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분의, 자, 인수분할 때도 약간 팁은 여기 a가 들어간 것끼리 그리고 b가 들어간 것끼리 정리를 해주면은 쉽겠죠. 그리고 제 암산이 되면은 뭐 더욱 좋겠지만 선생님 암산이 되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암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 공통인수끼리 묶어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통째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f-1이 1이라는 데서 관계식 하나 얻어냈듯이 이 과정을 똑같이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죠. 참고로 미리 답을 이야기하면은 a 플러스 b가 2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f1이 2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야. 그런데 여기 식에다가 fx에다가 1을 대입해봤자 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fx가 1에서 연속임을 이용을 해서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1에서의 극한값을 대신 구할 거야.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때 fx식은 인수분해 된 걸 그대로 들고 와도 되겠죠. 똑같이 아래 위로 약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약분이 되고 따라서 a 플러스 b는 2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두 식을 그냥 뭐 하면 연립하면 a 값이 2분의 1 그리고 b 값이 2분의 3이라는 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알고 있냐 그리고 0분의 0꼴의 극한에 처리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일단 ABC의 범위가 나와 있고 대소관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긴 2차식이 등장을 하고 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각각 알파 베타일 때 실근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근이 이미 있네요. 알파 베타라고 일 때 그 알파 베타의 범위가 자 알파는 A와 B 사이에 그리고 베타는 B와 C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방정식에 실근이 등장을 했고 실근이라는 글자 보자마자 이번 시험에서는 사이값 정리가 떠올라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이값 정리라는 것은 항상 함수가 연속일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사이값 정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 파트에서 주로 물어보는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굵직굵직한 개념들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연속은 연속의 뜻, 정의,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연속일 때 성립하는 여러 가지 성질, 그리고 최대, 최소 정리, 그리고 사이값 정리. 크게 이 네 가지가 연속의 주요한 개념들이다. 알고 있으면 실근 봤을 때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거는 주로 사이값 정리인데 사이값 정리는 연속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또 연속이 되죠. 연속이란 말이 없지만 이거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어느 닫힌 구간에서나 연속인 함수를 주고 뭔가 실근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사이값 정리 문제일 거야 라고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 사이값 정리를 떠올려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 간단하게 복습하면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이 다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면 이렇게 y equal FB 그 다음에 y equal FA 사이에 분명히 임의의 K를 잡을 수 있단 말이야. 했을 때 이 함수 그래프와 y equal K 상수함수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즉 FC가 K가 되는 점 C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사이값 정리죠.
그리고 그 C는 반드시 A와 B의 사이에 존재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하는 그러한 C가 존재하는 내용이 사이값 정리가 됩니다. 뭐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다친 구간에서 연속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실근이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실근 하나의 존재성을 보일 때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실근이 두 개 존재하죠. 그래서 알파의 존재성을 보일 때 사이값 정리를 한 번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베타의 존재성을 보일 때 또 사이값 정리를 한 번 이용, 즉 사이값 정리를 두 번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알파는 어떤 다친 구간에서 존재하느냐? 자, 알파는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닫힌 구간을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서 알파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알파의 존재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함수 f가 첫 번째 A에서 B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FA와 FB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실근이니까 그냥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FA와 FB의 부호를 각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는 이 식에다가 X자리에 A를 대입하면은 여기 X-A가 있는 인수들마다 0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X자리에 A를 대입한 게 함수값이 되겠죠. 따라서 A-B 곱하기 A-C, 이게 이제 FA가 되고요. 비슷하게 FB는 땡땡 다 0으로 날아가겠지. 그래서 B-C 곱하기 B-A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AB의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A-B는 보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요. 마이너스가 될 거고, A-C 역시 마이너스니까 곱하면은 양수가 되겠지. 자, 밑에 것도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음수가 됩니다. 즉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실근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그지? 자, A와 B 사이에서 실근을 가집니다. 즉 FC가 0이 됩니다. 근데 C라는 문자가 있고 하니까 이게 문제처럼 이 C라고 하지 않고 알파라고 좀 할게요. 어쨌든 A와 B 사이에 실근 알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 알파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는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이 지금 1단계에서 여러분이 한 것처럼, 선생님이 한 것처럼 2단계도 B와 C 사이에서 똑같이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그냥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B와 C 사이에서 연속이고, 두 번째, FB가 지금 암산해보면은 FB가 음수가 나올 거고요. FC가 양수가 나올 겁니다. 쉬우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므로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실근이 어디에? B와 C 사이에 존재한다. 그 실근의 이름을 베타라고만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B와 C 사이의 실근 베타, A와 B 사이의 실근 알파가 존재하는 거 보였으니까 이제 문제의 답을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